거의 같다. 거의 같다. 네, 거의 뭐 달라진 도플갱어 수준입니다. 시작도 비슷해요. 탄핵 정국에서 시작하잖아요. 네. 결국은 조기 대선을 했죠.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고 이재명 정부는 6월에 집권했죠. 네. 비슷하죠. 그 해 초에 연초부터 뜨겁던 환경도 비슷합니다. 내놓은 6.27 대책도 10.15 대책도 문재인 정부에서의 8.2 대책과 굉장히 닮아 있고 네. 이 과정에서 이제 매물이 잠기고 그 사이에 잠깐 위축됐다가 다시 튀고 이런 흐름도 거의 비슷해요. 다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각주죠. 방법론에서 조금 다른 게 있다. 부동산 R114의 윤지혜 랩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최근에 이제 계속 뭐 얘기는 나왔지만 과거 그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약간 좀 되풀이하는 느낌? 그래서 이제 더 강하게 하는 느낌.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시즌 2 뭐 이런 얘기들 많은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거의 같다. 거의 같다. 네, 거의 뭐 달라진 도플갱어 건 별로 없죠. 수준입니다. 네. 도플갱어 아세요? 토어제를 근데 훨씬 강하게 한 건 조금 다르잖아요. 토어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시작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핵 정국에서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조기 대선을 했죠. 그리고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고 이재명 정부는 6월에 집권했죠. 네. 비슷하죠. 그리고 그 해 초에 연초부터 뜨겁던 환경도 비슷합니다. 그러고 내놓은 6.27 대책도 혹은 10.15 대책도 문재인 정부에서의 8.2 대책과 굉장히 닮아 있고 네. 이 과정에서 이제 매물이 잠기고 그 사이에 잠깐 위축됐다가 다시 튀고 이런 흐름도 거의 비슷해요. 다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각주죠. 방법론에서 조금 다른 게 있다. 근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도 노무현 시즌2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차별화를 어떻게 했냐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그 차별화 포인트는 노무현 정부는 새롭게 도입하는 정책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행되는 실행 과정에서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노무현 정부 때 정책을 네. 방해하는 지자체가 있었어요. 이명박 서울시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유타운 개발을 막 하던 그렇죠. 때예요. 그런 거를 네, 네. 반대했는데 정부. 자, 이거는 노무현 정부 얘기고. 자, 이제 문재인 정부로 와서 그 정책들을 하고 나서 매물이 또 잠기는 이슈가 발생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대출 규제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노무현 정부를 반추 삼아서 문재인 정부는 초강력으로 시행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반추 삼아서 더 초강력으로 하겠다. 더 강하게 하겠다. 네. 근데 이 구도에서 사실은 거의 도플갱어처럼 닮아 있는데 다른 게 있습니다. 네. 다른 게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 더 불리해.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정부 때는 집값을 못 잡은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뭐였냐면 저금리 유동성, 코로나, 사상 최저금리 여기에서 유동성 효과에 의해서 전 세계도 그렇게 막 확 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면 설명은 됩니다. 워낙 돈이 많이 풀렸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로 올 때 이제 윤석열 정부를 좀 반추해야 되는 게 지금 저금리 유동성 효과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걸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의 문제는 뭐였는지를 일단 반추해 보면 건축비 폭등. 네.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건축비가 폭등하면서 공사비가 급증하잖아요. 이 인플레이션 이슈인데 이게 이재명 정부에서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뭐 환율 문제도 있어서 또 물가 자극하는 요소도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되게 불리해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문재인 정부는 공급이 많았습니다. 18년, 19년에 공급량을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급이었습니다. 준공되는 물량이. 근데 이재명 정부는 내년, 내후년 입이 아플 수준입니다. 적어요. 너무 없어요. 네. 요게 좀 다르고 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문재인 정부는 2020년에 임대차 2법을 위반해서 소급해서 적용하기 전까지 전월세 시장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어때요? 벌써부터 전월세 문제죠, 이슈들이 지금 발생하잖아요. 불리하죠. 그래서 세 개가 불리합니다. 근데 세 개가 불리한데 또 하나 특징이 하나가 추가됐어요. 뭐냐면 정책 신뢰도 문제. 네. 네. 최근에 이제 고위공직자 뭐 여러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보통 문재인 정부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정권 1년차, 2년차까지 정책 신뢰도가 엄청 높았습니다. 높아가지고 1주택자가 자기 집을 파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때 그렇죠. 네. 네. 이제 집값 떨어질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난 팔 거야. 이게 신뢰예요. 정책을 했을 때 수요자가 난 믿어. 떨어질 거야. 이제 팔 거야. 이게 정책의 효과거든요. 이게 실제 약간 올라가다가 주춤주춤해지고 하는 것들이 그런 매물들이 나와서
거래를 해주고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재명 정부는 지금 아직 초기인데 벌써 신뢰도 문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4가지 구도에서 분리합니다. 네. 네, 신뢰도 저하가 벌써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저하가 오는 것들은 최대한 늦춰야죠. 보통 정권 1, 2년 차는 신뢰도가 높습니다. 네. 정권 정책도 잘 먹히고. 근데 지금 보면 먹히는 듯 했는데 아니었고 사실 97 공급 대책은 거의 먹힌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 대책도 내놓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이제 고해성사를 자주 하러 오시는 분을 보면 네. 죄가 많은 거죠. 고해성사를 해서 계속 그 회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공급도 대책이 97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12월에 공급 대책을 또 한다고 하면 공급이 진짜 문제가 크다는 걸 계속 인정하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35만 호의 그 착공 계획 그걸 이렇게 잘 이행하겠다. 3기 신도시 지금 계획들 차근차근 이행하겠다.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데 굳이 12월에 또 공급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네, 기대감만 높아지잖아요. 그 말은 이제 97 대책 때 말한 거를 이제 현실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시기이지 지금 대책이 또 나온다는 거는 97 대책이 의미가 없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새로운 대책이 기존 대책을 어그러뜨리고 잡아뜨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뢰도 저하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 한 달 사이로 이렇게 계속 나오면 그 사이에 스텝이 꼬이는 것들이 안에서 보여요.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627 대책에서 6억 원 한도가 충분하다 했는데 왜 LTV 40%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DSR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어차피 대출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오는데 굳이 여기서 대출 제한을 계속 드라이브를 걸 필요도 없고요. 네. 네. 거기에 이제 스트레스 금리라는 것들 또 추가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는지.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기존 대책과의 그 결부돼 있는 노선이 정확하게 일맥상통해서 가는지를 계속 점검해야겠죠. 그럼 결국에 이 집값 안정의 어떤 정치적인 목표가 있다면은 결국에는 공급량을 늘려가지고 뭐 이제 유동성도 늘어나는 걸 뭐 받아줄 그릇을 좀 넓히든지 해야 될 텐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물가도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 예. 공급을 하고 싶어도 지금 안 되잖아요. 공공 택지 같은 것들도 분양도 안 되고 뭐 지금 착공도 못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현 정부가 뭐 가만히 뭐 항복 선언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요. 뭐라도 해야 될 텐데 그 방법이 뭐 좀 있어 보이신가요? 뭐 앞서 질문 주신 거에 이제 그 답을 하고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즌 2가 될 거냐? 네. 뭐 이미 시즌 3 수준이고요. 새로운 차원으로 가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불리한 구도가 문재인 정부 때는 없던 거라서 네. 그걸 극복할 수 있을까? 네,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 1년 차 때 보통 한 10% 올랐어요. 네. 그것도 비슷해요. 지금 한 10% 올랐거든요. 그 다음에 한 18% 오릅니다. 근데 이제 그 18% 오를 때는 이제 저변이 넓어지면서 온기가 퍼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용성 하다가 수용성으로 넘어가는 그런 규제들이 생기죠. 수원, 용인, 성남. 네. 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수용성이 뭐야? 예전에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곧 수용성이 또 예전에는 등장하지 않을까. 동두천도 네, 규제 그렇죠. 지역이었습니다. 뭐 마동성 뭐 이런 네. 얘기 나오듯이 그렇게 이제 표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지금 이제 시즌 2라고 한다면 내년에 예, 볼만할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공급은 결국은 이제 실행 계획의 문제인데 지금 당장에 필요한 공급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기존 주택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네. 예. 그럼 기존 주택에서 어떻게 해결해요? 라고 물으신다면 매물이 쏟아지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매물이 어떻게 쏟아져요? 예, 1주택자도 팔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구도로 갑니다. 예, 무슨 얘기냐? 세금이죠. 세금과 대출 뭐 이런 걸 통해서 똘똘한 집 한 채 이슈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기존 주택 쪽에서 매물들이 좀 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중기적인 공급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비아파트,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우리가 허물고 새로 지으면 한 6, 7채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정부가 뭐 자금 지원을 한다든지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든지 혹은 인허가를 빨리 앞당겨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1년, 2년 이내에 신축으로 지을 수 있는 것들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3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린벨트, 뭐 신도시
뭐 철도위, 도로위, 뭐 이런 공급 계획, 유유부지 계획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유유부지가 정부에 있다고 해도 유유부지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 노원 태릉부지였잖아요. 네. 지금 공급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년째야. 거기도 뭐 반대가 심해요. 예. 네. 그런 것처럼 용산도 원래 유유부지 계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뭐 결국은 서울시장의 그런 뭔가 서울시의 그런 노선을 또 따라가야 되는 이슈가 있죠. 이거 설명 안 드렸네요. 이재명 정부도 지금 불리한 구도가 내년 지방선거 네. 결과에 따라서 지금 아까 제가 노무현 정부 때 계속 누가 방해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네. 그거 좀 결국에 그렇습니다. 지자체장들이 좀 다른 성향의 정당이 맞아요. 돼버리면 그러면 서로 계속 이제 서로 삐걱거리는 거죠. 그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한 방향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알력 다툼이 있게 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달라서 그래요. 이런 거죠. 설명을 드리면 97 공급 대책 나올 때 정부의 노선은 이거였죠. 수도권 그리고 공공주도였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서울시가 따로 한 달 뒤에 공급 대책을 또 내놓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착공은 똑같아요. 네. 근데 서울 중심이고 민간 주도라고 민간이 합니다.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완전 반대로 얘기했어요. 예, 저는 그래서 이거 주인공 싸움하는 건가? 주인공은 나야 나 이거 싸움하는 건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사실 공공이든 민간이든 원래 협력할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주도한다는 표현, 민간이 주도한다는 표현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두 객체가 다 주도하는 겁니다. 서로 해야죠. 협력해야 되니까. 네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자꾸 주인공은 공공이야, 주인공은 민간이야. 이게 논의가 불필요한 논쟁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이 따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서울시는 정비사업 주도로 한다고 했고, 이제 공공 쪽은 이제 아무래도 택지개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조금 노선이 좀 다르고, 그러면서 정부에서 내놓는 어떤 대책들은 공공 쪽 이슈를 포함해서 정비 사업들을 조금 막는 뭐 이주비 대출 이런 것까지 한돌 막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조합원 이제 양도 금지 뭐 이런 것들 같이 하니까 이게 서로 안 맞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뭐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민감한 거죠 서로. 거기다 이제 집값에 보면 이제 상관계수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통화량 증가인데 요즘에 이제 통화량 증가도 엄청나다. 뭐 과거보다 지금 뭐 문재인 맞아요. 정부 때보다 거의 뭐 2배 이상 빠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실제로 어떤 통계 자료에서 이 통화량과 상관계수 상당히 높죠. 맞아요. 상관성이 높고 근데 두 가지입니다. 통화량 그리고 물가. 네. 이 두 가지가 상관성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그 부동산 시장은 실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가 반영 속도가 빠르고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끌어올려지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네. 근데 이 M2라는 이 유동성 효과는 사실은 정부 그리고 GDP가 성장하면 꾸준히 올라가는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피 시장이 뜨겁다고 부동산 시장이 꼭 뜨거운 건 아닌데 경제가 꾸준히 성장세를 달리면서 M2가 늘어나면 부동산 시장도 그 부분을 시차를 두고 계속 반영합니다.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M2가 늘어나면 물가를 또 자극해요. 그러면서 물가가 반영이 되는데 물가를 반영하는 건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는 부동산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뭐 좋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향 안정화를 추구한다. 하향 안정화를 추구한다. 이런데 물가를 이길 수 있는 정책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물 쪽에서 물가 반영되는 인플레이션을 약간은 둔화시킬 수는 있을 뿐인 거지. 그거 자체를 마이너스로 엮을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 이미 시중에 풀려 있는 그 유동성을 다시 흡수하는 건 결국은 금리를 올려서인데 뭐 금리는 지금 동결 아니면 인하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그조차도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하향 안정화를 정책 노선으로 추구할 게 아니고 상승 안정화를 추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상승폭을 제어하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폭 이내에서 관리하면서 이 상승폭에 대한 것들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이게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자꾸 하향 안정 하니까 떨어뜨리지 못하면 실패처럼 돼버리죠. 그러니까 상승폭을 줄인 것도 어쨌든 정책의 효과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향으로 전환시키려니까 이제 조금 무리수를 두는 것들이 많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뭐 이렇게 보면 간단해요. 뭐냐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슈입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만 하죠. 그래서 로또 분양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럼에도 지금 7천, 8천 하잖아요. 평당. 근데 이걸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거 뭐 소용도 없네. 어차피 입주하면서 다 프리미엄 받으면서 똑같아지잖아요. 더 비싸지잖아요. 레미안 원밸리 케이스를 보면. 그래서 그러면 정말 효과가 없을까요?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강남 3구에서 해제한다. 네. 해제하면 지금 분양가가 얼마일까요? 그럼 이제 뭐 바로 시세로
같거나 뭐 더 그쵸. 올라가겠죠. 평당 1억 이상으로 바로 올라가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양가 상한제든 지금 정부의 규제든 그 효과라는 부분들은 상승폭 제어 쪽에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 거지. 이걸 마이너스로 전환시키는데 목표를 삼다 보니까 자꾸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정부가 권능이 있어서 분양가를 통제하려고 하면 사실 분양가를 낮출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3기 신도시들 다 보세요. 공공에서 분양가 책정하는데 지금 사전청약하고 본청약하는 데까지 거의 1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정부도 늘어나는 공사비가 원가에 반영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다시 내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짜장면이 지금 뭐 한 8,000원 하는데 6,000원으로 내릴 방법이 있어요? 그거 없죠. 없죠. 다만 네. 9,000원 가는 것들을 완급 조절을 시킬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러면 하향 안정화라는 의미는 우린 서민은 이렇게 받아들이죠. 지금 6억 원 하는 게 5억 원이 될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예, 기다려야 네. 돼. 아닙니다. 그렇게 되긴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만큼이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뭐 작은 상승을 맞아요. 유도하는 게 5% 최선이다. 오를 걸 2.5%로 막고 10% 오를 걸 5% 이내에서 막는 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기능에 대한 물가 그리고 유동성 효과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 안에서 안정화를 이루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임대차 네. 입법상에서도 5% 룰이 있잖아요. 네. 그 수준만큼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예.